측근이 뭐예요? 기준이 현재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작년 연말에 일방적으로 사표 내고 나가버렸는데 그런 점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자꾸 무리하게 엮지 말고. 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부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했는데 오늘도 답변을 했을까요? 본인 몫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부 김용구 원장, 정진석 실장 몫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 재선 앞두고 종교단체들 돈 줬다고 한 거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SBS 보도국 법조팀의 임찬정 기자와 함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 재판에 넘겨졌죠.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제 SBS 8시 뉴스에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린 것 같던데 일단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정진상 그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뭐 각각 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영장과 공소장의 뭐 이렇게 정확히 언제 돈을 받았다 어떤 혐의로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른바 전제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들과 그리고 정진상, 김용, 정진상, 김용 측이 어떤 식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시각은 뭐냐면은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11년 말에서 2012년 시도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유동규를 매개로 해가지고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이제 대장동 사업자 그룹,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의 어떤 측근 그룹, 뭐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도움과 특혜와 금전적 도움과 또 이에 대한 사업상 특혜를 서로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이런 김만배 등이 로비를 통해서 도와줬고 그 뒤에는 이제 위례 사업을 따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대부분 위례 개발 사업에 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따내는데 이제 정진상이나 김용이 도움을 줬을 걸로 보이고 또 이 과정에서 요 즈음에 있었던 2013년, 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과정에 또 이 사람들이 금전적 도움을 줬다. 이렇게 서로 계속 주고받고 이러면서 유착관계를 계속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도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그런데 이재명 관련이다 이걸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대장동 사업 특혜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고 또 대장동 사업 특혜는 결과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노리고 하고 있는 수사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7차례나 등장한다. 오히려 김용 부원장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소장 내용이나 또 정진상 실장의 영장 내용을 보면은 그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시점과 그 당시의 일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대장동 사업자와
그리고 정진상, 김용 이분들이 어떤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 검찰 측 시각에 따른 설명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착관계에 대한 설명은 결국에는 대장동 사업자들이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요. 왜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나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용, 정진상 이분들에게 돈을 주고 금품을 줬느냐. 이것은 결국 성남시가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장동 사업이라든가 위례 사업 관련해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인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계속 공소장 등에 언급이 되는 거고요. 또 정진상, 김용에게 이 사람들이 검찰의 시각에 따르면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돈을 준 것이다. 이런 어떤 전제 사실, 이 돈을 주고받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 내용. 이 대표 아래서 공사 설립을 추진하던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에 2011년 말쯤 최용길 씨 등 일부 시의원과 가까웠던 남 씨 등 민간 사업자를 알게 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남 씨 등과 협력해서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렇죠? 검찰은 주어가 잘못 붙은 것 같네요.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남 씨 등과 협력해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예, 뭐 이런 내용이겠죠. 예. 공소장 내용 가운데. 김용 부원장 공소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우리 법조팀도 다 관련 내용을 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를 하고 있고 예. 어제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결과 이게 왜 이재명 대표로 수사가 향하고 있느냐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담겨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가 4억 원의 자금이 2014년 이재명 대표 재선자금 명목으로 제공이 됐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재선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고받은 돈의 액수도 크지만 네. 횟수도 많고 굉장히 여러 번이고 예. 오랜 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맥락, 검찰이 재구성한 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디까지나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 대장동 사업자 측과 그리고 정진상, 김용 측,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측근 측이 서로 관련을 맺게 된 게 이제 이재명 시장 측은 당시 성남시장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제 대장동이라든가 위례지구 사업을 끌고 나가고 싶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 의회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이 조례안이 계속 부결이 됩니다. 네.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 시장 측에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실무자로서 내세웠던 이제 유동규 본부장과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자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2011, 12년경에. 이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남시 의회에 로비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유착관계를 한번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위례사업이나 대장동 사업 특혜를 주는 걸 대가로 2013년, 14년에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금품 도움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각종 개인적인 뇌물도 받고 또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거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특혜를 준 다음에 대장동 사업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분으로 정진상, 김용 등의 지분으로 받아갔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선자금, 정치자금, 그리고 뇌물, 그리고 지분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장기간에 걸친 유착관계에서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 측이 받아간 돈.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과 제공할 수 있는 특혜를 보고 돈을 준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이죠.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영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에 들어가 있는데 누구누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정진상 실장의 영장이기 때문에 예.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오래된 예전 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관계 때부터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장기간 해왔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말이죠. 국정농단 사건 때 이른바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경제공동체는 어쨌든 간에 사실상의 뭐 돈이나 자금의 흐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 최순실이 받은 것도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 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공동체는 이제 한마디로 판례나 이런 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개념이죠. 그 정치적 공동체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정치적 공동체는 물론 저도 이제 좀 공부가 예. 부족할 수 있어서 무슨 그런 판례라든가 법적 개념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경제 공동체처럼 이 A라는 사람이 받은 걸 곧바로 B라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정도의 법적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 SBS도 보도하고 있고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이 기자들에게 뭐 알려주는 겁니까? 뭐 브리핑을 합니까? 그 내용 토대로 해서 기사가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공소장도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입수하고 이래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떤 팩트는 어디서 취재했다 이렇게 이 언론사는 A라는 팩트를 어디서 취재했을 것이다. 예.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이 이제 이른바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공보관을 또는 공보관이 지정한 사람을 통한 수사 관계자를 통한 브리핑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거나 하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또 수사를 받는 쪽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나 공소 사실이 이렇게 취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는 민주당이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의 강백신 반부패 3부장, 반부패 수사 일부의 어미준 부장검사 2명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고발을 했죠. 예. 자, 피의사실 공표. 티타임이나 이럴 때도 검찰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 그때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해준다거나 질문에 뭐 이런 식의 브리핑이 진행됩니까? 뭐 질문을 하고요. 예. 질문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들이 뭐 정해진 절차라든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뭐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기소 이전에는 확인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티타임에 있어서도. 확인 안 해주는 맞습니다. 부분이 대부분이다. 예. 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기소 전인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 예. 예. 요즘은 검찰이 수사를 다 정리하고 나면은 발표하고 이런 걸 합니까? 발표하는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때는 뭐 공식적인 발표 행사라기보다 이른바 백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상대로 구두로 어떤 사건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무슨 뭐 종이로 인쇄된 보도자료나 이런 형태로 배포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많은 부분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허구다. 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결과적으로 깨지기가 쉬울 것이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은 또 어떤 반응입니까? 뭐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는데 뭐 우리는 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다라는 입장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증거가 과연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미 기소가 된 김용 부원장의 재판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미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정진상 실장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이든 뭐 다른 사람 진술이든 뭐 녹음 파일이든 뭐든 어떤 걸 가지고 뭐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또는 다른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할지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물증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십니까? 근데 이 물증이라는 예. 게 굉장히 되게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영진 앵커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돈을 줬다.
라는 이제 진술을 만약에 제가 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다고 네. 봅시다. 그 이 진술의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 입증됐다라고 판단한 쪽의 신빙성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하고 있을 때요. 임찬정 기자의 진술을 나는 부인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예.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야 될 책임이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그럼 자료를 이게 제가 요번 수사에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통상적인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21년 6월 22일에 SBS 사업 바로 앞에 있는 A 커피숍에서 주영진 앵커를 만나서 무슨 돈을 줬다. 뭐 CCTV를 통해서 CCTV를 할 수도 이제 있고요. 만나는 장면 같은 걸 당시에 확인할 뭐 수 있겠죠? 주차 기록을 확인할 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진술이 나온 게 1년 미만일 경우에 기지국 정보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핸드폰이 그 당시 어느 기지국을 이용하고 있었을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말한 정확한 시점에 두 사람의 핸드폰이 똑같은 휴대전화 기지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면 이것도 물증이 될 거고요. 또 당시에 그러면은 그 만남 장소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석했던 사람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종업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 전후에 뭐 거기까지 가기 과정 또는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다가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틀림이 없고 모순된 게 없고 일관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이거는 검찰은 그럼 1차적으로 검찰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하고 그런 증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 제출을 하면은 변호인 쪽에서 그 증거가 이건 맞고 틀리다라는 걸 또 이제 반대 변론을 할 네.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판사가 종합적으로 보고 이 말은 진술이 있고 또 이거에 정황 증거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정황 증거를 봤을 때 이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하면 입증됐다고 보인다라고 하면은 유죄를 선고할 것이고요. 약간 의심은 가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일부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 기자들에게도 거침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나는 진실을 얘기할 거다. 네. 그 남욱 변호사도 지금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두 사람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측에게 취재를 해보면 예. 아직까지 김만배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팀에 대해 진술한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진술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김만배 씨 측의 입장이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또 정진상 씨, 김용 부원장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법정에서 나왔지만 김만배 씨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재명 측, 뭐 그러니까 정진상 뭐 실장일 수도 있고 김용 부원장일 수도 있고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사업에서 가져간 나의 지분 50% 중에서는 이재명 측의 지분이 있다. 이게 차명 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사업비 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그거는 내가 내 몫의 비용을 좀 부풀리고 나의 역할을 과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 태도에 있어서 현재까지 김만배 씨는 이 진술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김만배 씨 측의 입장입니다. 천화동인 1호, 2호, 3호 보통주 지분이 49%, 1,400억 원, 절반이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다. 그래서 나온 액수가 428억 원이었습니까? 저기 700억인데 저기서 무슨 예. 세금 빼고 그리고 실제로 뭐 교통비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들어간 실비를 빼면 그게 이제 녹음 파일에 나오는 액수가 뭐 428억 원 정도가 저쪽 돈이다. 이런 취지였죠. 자, 그러면 저기서도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가 거론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건데 저기에도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남욱 변호사가 또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해 대장동 사건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건의 이른바 폭로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남욱 변호사가 직접 정영학 회계사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말로 김만배가 이런 일정 정도 지분은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하는 걸 당신도 나랑 당신인데서 얘기한 걸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걸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첫 번째로는 이재명 측이라는 워딩을
녹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욱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도대체 남욱 변호사가 갑자기 저런 얘기를 법정에서 왜 꺼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꺼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정영학 회계사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또 답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말이 이재명 대표라는 워딩이 지분과 관련해서는 그 재판 워딩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공소장이나 영장에 이제 정진상, 유동규, 김용의 지분이라고 말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결국에는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라는 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실공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또 이재명 측 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검찰 수사가 향할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지난번 김용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그냥 압수수색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체포영장은 기각됐죠.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은 집행을 했고 압수물을 어느 정도 분석한 다음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할 겁니다. 뭐 다음 주 중에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있으니까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리고 아마도 뭐 아직 확답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김용 부원장한테 했던 수사의 행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검찰은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1차적으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가정에서 만약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김용 부원장처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둘 다 자타공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또 검찰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뇌물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재선 자금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뭐 선거 자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선거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약간 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아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이미 그 전에 관련자들이 기소할 때 정진상 실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모 혐의로 공소장이 적시했습니다. 이거는 기소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 성남FC 의혹과 이 대장동 사건 의혹을 합쳐가지고 어떤 검찰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그 앞에 앞단계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뭐 아마 11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청구를 봐서 그렇고 또 이번에 원래 검찰의 계획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를 한 다음에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면은 압수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검찰의 스케줄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번 달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중에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말 전망의 영역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12월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왔던 거죠. 자, 이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는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습니다. 약정설도 저수지 우는 발언도 그들의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검찰은 3인 성호로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이죠. 없는 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입니다. 어제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동안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실장의 정치적 공범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실상 무슨 일을 겨냥할 수는 아니라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대관 조심하세요. 이에 대해서 부산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본회의장 입장하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뒤에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또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어제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실익도 없는데 국회 본청이랑 당사 압수수색한 건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구체적 사안에 관여하지는 않으니까요.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착비리 혐의에 대한 범죄 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구체적인 사건에는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저 반발은 다분히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고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 소설도 훌륭하게 못 쓰고 있다. 네. 이거 사실이 아니다. 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혀 일단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또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해석을 하자면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쓰고 있는 공소장에 담은 내용이나 영장에 담은 범죄 사실이 전부 다 소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픽션인데 허구인데 그 허구라도 좀 허구상에서는 개연성이나 이렇게 믿어질 만한 내용으로 서로 연결을 해야 어느 정도 믿어줄 텐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논리성이 빈약하고 실질적으로도 객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지어낸 조작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사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기소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예, 대선 직전에 시작. 그러면 일단 그 지분 목도 말이죠. 아까 네. 나왔던 세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원래 지난해 검찰 수사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다 간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 한 사람에게만 간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김용, 정진상 두 사람도 추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떤 뜻이죠?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팀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00억 지금 428억 700원이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700억인데 거기서 비용 제하면 428억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700억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한테만 약속을 했다. 지분을 약속했다라는 게 지난해 검찰 수사팀 네.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 수사팀의 입장이고 이번에 드러난 지금 검찰 수사팀의 입장은 그거는 유동규 씨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최소한 김용, 정진상과 같이 가져가고 있는 지분이다. 그거는 입장이 바뀐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검찰이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당연히 논리적으로 예.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유동규 씨 재판 등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검찰이 지난해 수사 때는 밝히지 못했던 것을 지금 밝힌 것이냐. 이게 사실 궁금해지는 예, 거예요. 예. 검찰 스스로도 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뭐 나중에라도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이고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깝다. 뭐 이렇게라도 나중에 해명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 가타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나중에 이게 공판 과정에서든 또는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된다는 브리핑 과정에서든
왜 2021년 지난해에는 이 700억 약정이 유동기 씨에게만 귀속이 됐는데 자 2022년 정권이 바뀐 다음에 수사를 했을 때는 이게 유동기 씨뿐만이 아니라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최소한 김용, 정진상 2명이 더 있다.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알려진 거는 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기 씨가 입장을 바꿨고 또 남욱 변호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거나 또 다른 추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고 그 밖에 어떤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 또는 그 외에 또 어떤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한마디로 검찰의 결론은 알려져 있지만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개된 근거가 없습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차례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이재명 대표를 영장에 끼워넣고 있습니다. 그저 이재명을 영장에 무수히 반복적으로 이름을 넣음으로 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영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민주당은 천추의 한을 남기는 패착으로 될지 몰라요.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갈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임찬종 기자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구속됐었죠. 그런데 법원의 구속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두 사람 다 풀려났어요. 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구속적 부심이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에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을 때 그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구속영장 심사라고 합니다. 보통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일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구속이 된 다음에 그런데 이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심이거든요. 그 구속 적부심에서는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모두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된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구속 수사 기간 20일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기소 직전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뭐 소명이 안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이미 구속 기간 중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더 없다라고 보여서 법원이 석방을 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검찰 측의 해석이고요.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거를 구속을 이제 취소하고 석방하게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그거는 아직 법원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검찰의 수사가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속됐다가 또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이 되니까 이게 앞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 어쨌든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뭐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기준, 뭐 범죄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그 도주 우려 이걸로 발부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증거인멸 소명, 그 범죄의 소명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부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소명이 안 됐다고 봐서 풀어준 것인지 아니면 소명은 충분한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이제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풀어준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수사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임찬종 기자와 함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자,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중간 광고 보고 와서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